네, 이번 순서는 다양한 의학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닥터톡톡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서울 우리아이 치과 조원빈 원장님과 함께 치아 교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치과 전문의 조원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이 자녀의 치아 교정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시기가 걱정입니다. 교정이 치아 성장에 방해가 되진 않을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 교정은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치아의 교정이라고 하면 많은 어머니들께서 만 5세 이제 영구치가 나오는 만 6세부터 굉장히 많이 고민들 하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 이거 교정해야 되나요? 후다닥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셔야 될 거는 치아 교정의 적기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1 사이로 넘어가는 영구치가 다 나오는 시기, 그걸 체크하시면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장과 발육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교정 시작 적기가 달라진다는 말씀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좀 체크해야 될 사항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교정은 중학생이 넘어가거나 초등학교 6학년, 영구치가 다 교환되는 혼합치열기 이후에 해도 상관이 없지만 이제 턱 성장 교정 같은 경우는 만 5세에서 만 11세 이전에만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혹은 나나 내 남편이 혹은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 턱이 많이 나와서 양악수술을 했다거나 혹은 주걱턱인 얘기를 들었다거나 혹은 무턱이어가지고 너 좀 턱이 좀 작아 보인다 이런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아이도 혹시 체크해야 되니까 만 5세에서 만 6세 정도 때 치과에 내원하시는 것이 좋고요. 아이를 통해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아이가 굉장히 치열이 좀 깊게 물린다거나 혹은 반대 교합이어가지고 위치아가 아래 치아를 원래 덮어야지 정상인데 아래 치아가 위 치아를 덮는 이런 주걱턱 형태의 교합이 물린다면 꼭 치과에 내원하셔서 지금 현재 상태와 앞으로 치료 계획을 좀 상담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저도 턱 교정 어렸을 때 했어서 과거를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맞아요. 네, 사실 성인들은 심리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불편함 때문에 교정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성장기 아이들의 경우 이 치아 교정이 꼭 필요한 이유가 따로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턱 성장 교정 장치는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방치하시다가 아니면 지켜보자고 보통 교정은 다 큰 다음에 하는 거래 이렇게 하면서 지켜보다가 고등학교 때 발견이 되거나 고등학교 때 교정을 인지하셔가지고 양압수술을 한다거나 아니면 심한 교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똑똑하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주걱턱이나 무턱인 경우에는 미리 치과에 다 내원을 하세요. 근데 이제 시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만 5세 정도 되는 시기 때 치과에 가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무턱이거나 혹은 주걱턱은 아닌지 체크해 보시고 치과에 내원하셔서 만약에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성장교정 장치라든지 턱교정 장치에 대해서 상담받으시면 아주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또 이 교정 장치도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걸 선택해야 하나 고민이 되곤 할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고르면 좀 좋을까요? 맞습니다. 요즘은 특히 장치가 여러 가지 나왔고 특히 이제 요즘은 철사 교정, 일반적으로 아는 철사 교정이 아니라 이제 투명 교정 장치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투명 교정 장치를 하면은 입에서 많이 보이지도 않고 생활하는데 무리도 없고 장단점이 많이 있는데 이제 본인의 상태와 생활 환경, 생활 어떤 패턴과 관련돼 가지고 장치를 선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철사 교정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단점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제 장단점이 다 장치마다 있어요. 이제 물론 심미적으로 보인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교정적으로는 굉장히 마무리가 잘 되고 교정 기간도 짧아지고 뿌리가 녹는 양도 어느 정도 적지만 이제 뺐다 꼈다 하는 투명 교정 장치 같은 경우는 입에 보이지 않고 심미적으로 좀 좋다는 장점 외에는 교정 기간이 좀 오래 걸리고 교정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그런 교정 케이스도 있으니까 교정 전문의의 상담을 받으신 다음에 적절한 장치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성인에 비해서 그 치아 관리가 소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교정 장치까지 착용을 하고 있으면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은데 어린이 교정 치료를 할 때 주의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저희 치과도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어머님들이 가장 궁금하신 것들이 우리 아이가 교정해야 되는 건 알아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가 하는 걸 보면 교정을 하면 다 충치가 생길 것 같고 지금도 관리도 이렇게 안 되는데 우리 아이 이거 교정해도 되나요? 교정 나중에 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도 교정을 하면서 충치가 생기거나 잇몸이 무너져서 심한 경우에는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교정은 교정대로 진행이 되면서 그 치과 안에서 정기적으로 잇몸 관리라든지 충치 관리라든지 사이에 있는 이물질 관리들을 잘 해줄 수 있는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교정치과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어렸을 때도 많이 하지만 요즘은 중년 이후에도 교정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성인이 된 이후에 교정을 하면 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저희 치과도 한 50대, 60대 분들, 한 60대 분들도 한 4-5명 정도 받고 계시는데 이게 20대, 30대 때 여러 가지 이유로 미루셨다가 50대, 60대 때 내가 지금 40년, 50년 살지 못하지라도 나머지 생을 정말 가지런하면서 환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예전에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그냥 쓰시는 게 어때요? 이렇게 말씀드리곤 했는데 요즘은 그 50대 분들도 굉장히 심미적으로 특히 미관상으로 고민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저희 치과도 많이 찾아주시고 교정에 대한 문의도 많은데요. 이제 잇몸만 괜찮다면 사실 50대, 60대 분들도 심미적으로 교정을 하게 된다면 개선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잇몸이 좋지 않다거나 흔들리는 치아가 있을 시에는 꼭 교정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한 뒤에 교정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앞서서 우리 성장기 아이들이 치아 교정을 할 때 주의할 점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성인이 치아 교정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로는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정이라는 것 자체가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게 사이에 음식물이 끼었을 때 해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치실이라는 걸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와이어 안쪽으로 넣어가지고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치실하기도 힘든데 그 사이사이 넣어가지고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요즘은 이제 워터픽이라는 제품이 있어가지고 저렴한 비용으로도 관리를 하거나 입 치아 사이에 음식물 찌꺼기들을 제거하는데 굉장히 좋은 구강 위생용품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두려워 마시고 아이들 교정하는 아이들도 특히 워터픽이라든지 치간 칫솔 사용을 좀 일상화해가지고 관리를 해주신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우리가 몇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교정을 끝내게 되면 이제 다 끝났구나 하고 마음을 놓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교정 이후에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요? 맞아요. 저희도 이제 교정이 끝나시고 나서 치과에 6개월마다 저희 검진을 해드리는데 6개월 만에 또 충치가 생기거나 혹은 잇몸이 막 많이 흔들려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속상해요. 특히 교정 같은 경우는 치아를 이동시키는 일이다 보니까 치아가 이동된다는 것 자체가 치아에 염증을 유발시켜서 치아의 이동을 만드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치아 뿌리도 좀 높게 되고 잇몸도 좀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원래 교정을 와서 스케일링도 하고 잇몸 관리도 하고 하셨다가 이제 난 다 끝났다 이래서 이제 생활하시다가 6개월 혹은 1년, 2년 만에 오신 분들을 보면 잇몸 관리가 안 돼가지고 치주 혹은 잇몸뼈가 다 내려가가지고 치아가 흔들려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발치나 임플란트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지 않도록 교정이 끝났을 때는 특히 유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유지 장치를 이제 대부분 안에다 철사 안쪽에다 하실 텐데 그 유지 장치 밑으로 치석이 낀다거나 이물질들이 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은 교정하신 치과라든지 일반 치과에 내원하셔가지고 내 치아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관리되고 있는지 체크받으시면 아주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원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교정이라는 것 자체가 요즘은 심미적으로 워낙 중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교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교정이라는 것 자체가 긴 시간이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지만 하고 났을 때 또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기능적으로도 회복되고 심미적으로도 좋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 때 한번 우리 자녀라든지 아니면 본인이라든지 주변 분들이 교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셔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이가 혹시 교정에 관심이 있다면 특히 우리 아이가 주걱턱이라든지 무턱, 반대교합의 느낌이 있다면 꼭 치과에 내원하셔가지고 만 5세 이때 오셔서 체크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많은 궁금증이 해결됐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